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씩 하락을 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장중에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3대 주요 지수의 주간 상승률은 다우지수가 2.3%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3.3%, 2.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홀로 상승 마감한 건 다우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헬스케어계의 공룡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하면서 7.24%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 내 상승률 1위였고요. 대형 은행들도 고금리와 지역은행 위기 속에 배를 불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올해 2분기 순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급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가 계속 잘 버티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지출이 느려지긴 했어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주가가 0.6% 강세였습니다. 반면 웰스파고와 시티의 주가는 아쉬웠습니다. 웰스파고는 57% 증가한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 0.34% 하락했고요. 시티는 36% 급감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가 4% 넘게 내렸습니다. 그래도 호질적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호재였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2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환호하던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월러 이사의 발언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긴축 우려를 각오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7월 3.4%로 6월에서 소폭 증가하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7월 FOMC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소비 지표죠. 6월 소매 판매가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다른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다음 날에도 골드만삭스, 스티즌스 파이낸셜 등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테슬라와 넷플릭스도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테슬라의 실적에 이목이 쏠려 있죠. 사이버 트럭 생산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를 차단하고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모닝벨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닥스와 뿌지 지수가 소폭 하락했고요.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최근 엔화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중화권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내릴 때 중화권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7시 기준 계속해서 3,9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차익 실현 움직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략 비축유 확대, 또 공급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랠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국채 금리는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4.7%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1,26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